이직하시려면 지금 회사에 내려놓고 가시는 겁니다. 그거 미련 갖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력에 꿀칠하는 채용 꿀발로 자판호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연봉 협상 시에 후보자분들, 실제로 이직하시는 분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든 연봉 협의는 늘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쉽습니다. 100만 원만 더 나오면 좋겠다. 200만 원, 300만 원만 더 오르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매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의를 요청하면 마음처럼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음부터 연봉 상승이 목적이었으면 연봉이 목표치에 닿지 않았어. 그러면 안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연봉보다는 그 이외에 경력적인 부분이나 조직, 기업 문화 이런 것들이 변화가 목표였다면 연봉 이외의 요소들의 가치에 집중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처음 이직을 결심한 원인과 그 이유를 잊으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직의 사유는 연봉 외적인 부분인데 연봉 협상이 잘 안 돼서 안 가겠다라고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형편없는 수준이면 안 되겠지만 본래의 목적을 잊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수준의 연봉이다, 수긍할 만한 수준이다 라고 하시면 본연의 목적을 잊지 마시고 선택하신 회사에 입사하시는 걸 권유하겠습니다. 자, 모든 기업은 말씀드린 대로 인재를 채용할 때 연봉을 말도 안 되게 후려치거나 후보자를 연봉으로 기망하지 않습니다. 입사할 회사를 불신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고요. 말씀드린 대로 연봉은 상식과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자, 그리고 연봉 협의 때 또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재 연봉 수준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는 대충 월에 300만 원 정도 받았으니까 내 연봉은 3,600만 원이다? 설마 이런 분들은 없으시겠죠? 세전, 세후 금액을 구분하셔야 하고 월급 명세서를 보시고 나의 월급의 구성 또 세금으로는 얼마를 떼가는지 이런 것들은 제대로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고정급과 변동급 이런 사항들까지 제대로 파악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야 연봉 협의를 할 때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 받는지 내 연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제대로 모르고서는 연봉 협의가 제대로 될 리 없습니다. 자, 보통 연봉은 일반적으로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가족한테는 좀 적게 얘기하고 혹은 좀 제대로 얘기하고 남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는 조금 부풀려서 말하는 습성들이 있죠. 그래서 헤드헌터나 기업에 조금 부풀려서 말하게 되고 대충 한 연봉이 3,000에서 3,700, 3,800이다 라고 하면 대충 4,000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면 진짜 4,000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고 내가 4,000 받고 있구나 라고 해서 레드선이 걸립니다. 그래서 연봉 협의할 때도 이 레드선이 작용될 수 있으니까 연봉 협의를 앞두고서는 내 연봉 자료, 월급 명세서를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본인의 연봉을 인지하신 상태에서 연봉 협의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급여 증빙 자료를 입사 최종 단계에서 제출하기 때문에 그 진행 과정 중에 연봉을 부풀리거나 증빙이 안 되는 내용을 본인이 주장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직할 회사에서 제시하는 고정급 수준과 예상되는 변동급 수준을 파악하신 다음에 내 현재 연봉 수준과 비교해 보는 거죠.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A라는 분이 현재 고정급 3천만 원에 변동급 1,0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직할 회사에서 받은 오퍼는 고정급이 3천만 원이 그대로고 새로운 회사에서 예상되는 변동급은 1,500만 원이에요. 토탈 보면 500만 원 정도가 올랐죠. 자, 여기서 핵심은 이직할 회사의 변동급. 이전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500만 원이에요. 근데 그 변동급에 사실 조금 불안해 하시잖아요. 그걸 불안해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이런 오퍼를 받으면 100명이면
100명 다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지금 회사의 변동급은 웬만하면 나오는 거라서, 그리고 제가 알게 모르는 복지가 좀 있고요. 그래서 저는 변동급은 좀 줄이고 고정급을 좀 올리고 싶은데, 저는 뭐 고정급 측면에서 보면 똑같이 가는 거잖아요. 메리트가 없어 보여요. 다들 이럽니다. 자, 당연한 반응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비슷한 산업군 내에서 변동급이 1000만 원 발생하는 회사랑 1500만 원 발생하는 회사의 영업은 어디가 더 잘 되는 걸까요? 자, 변동급 웬만하면 나오는 건 사실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업종으로 이직하는 건데, 어떤 회사는 변동급이 무조건 나오고 웬만하면 나오고, 다른 회사는 무조건 웬만하면 안 나올 수 있나요? 비슷하게 지금 회사에서도 나오면 갈 회사에서도 웬만하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에서 인센티브가 나오면 애플도 인센티브가 나오는 겁니다. 아주 큰 차이나 회사마다 그렇게 뭐 각각의 회사별로 변수가 크게 없습니다. 이게 시장의 원리입니다. 가령 삼성전자에서만 인센티브가 나온다 치면 애플 사람들이 애플 계속 다니겠어요? 인센티브 주는 회사로 그래도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애플도 이런 인력의 누수를 막기 위해서 시장 조사, 연봉 조사, CMB 조사를 통해서 업계에 비슷하거나 조금 나은 수준의 인센티브와 복지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대놓고 너무 막 앞서가지도 않고 너무 후지게도 만들어 놓지 않는 게 시장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니던 회사에서만 변동급이 웬만하면 나오는 게 아니라 갈 회사에서도, 또 다른 회사 재직하는 사람들도 이직할 때 보면 다 웬만하면 나온다고 해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있는 회사도 갈 회사도 인센티브는 나옵니다. 혹시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정급 올려주세요.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은 사실 조금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또 변동급을 줄이고 고정급을 올려달라는 이야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분들은 회사의 인사평가, CMB 정책을 깡그리 무시하고 나만 특별히 그렇게 해줘 라고 하는 아주 좀 무식한 소리입니다. 그런 소리가 입에서 나오려고 할 때 스스로 좀 울대를 딱 쳐버리세요. 그런 얘기 할 필요는 없거든요. 말씀드리다 보니까 말이 길어졌는데, 이왕 한 거 또 이야기 드릴게요. 한 가지 연봉 협상을 방해하는 사항들 중에 하나가 지금 회사의 복지를 이직할 회사에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직하시려면 지금 회사의 복지도 내려놓고 가시는 겁니다. 그거 미련 갖지 마세요. 나는 지금 이런 복지를 누리고 있어. 그러니까 그걸 해줬으면 좋겠어. 그게 없으면 대신 기본급을 올려줘. 이런 접근, 아주 연봉 협상을 어렵게 하게 되는 접근이고요. 입사할 회사에도 그 회사만의 복지가 있습니다. 사실 같은 업계이면 큰 차이는 없는 게 사실이지만, 갈 회사에도 CMB 정책과 제도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원래 회사만의 복지 어쩌고 할 거면 그냥 거기 계시면 됩니다. 아셨죠? 정리해보면 연봉 협상은 매번 무조건 어려운 거니까 그걸 인지한 상태에서 내 이직의 목표를 끝까지 잊지 말고 내 연봉을 잘 알고 하자라는 거고, 그리고 입사할 회사의 연봉을 너무 불신하지 말자. 그리고 그 회사의 변동급을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복지에 미련을 두지 말자. 이해되셨죠? 사실 연봉 협의에 대한 주제면 이야기할 게 사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또 기억이 나고 말씀드릴 내용이 있다고 하면 차차 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미래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